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무의미한 30분, 지난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봤죠. 어떻게 저희 어쩌구 공업사 식구들의 즐거운 수다 함께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편집하면서 뭐랄까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또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힐링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의 그런 기분들 함께 느끼셨다면 하고 바라봅니다. 요즘 저 다시 사춘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누구씨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지?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아닌데요? 저 오늘은 라떼 마실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에요. 사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다 아는 척, 나는 너의 취향과 너의 생각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되는 말을 하는 게 기분 좋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보통 그건 친근함의 표시이기도 하고, 너와 나의 거리가 이만큼 가까운 거 맞지? 라는 확인 작업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요즘에 참아 넘기질 못하겠어요.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야. 내 취향 네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사춘기 어린애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모든 것에 토라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 해답을 좀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의미한 30분 함께 해주시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디에서 뒤틀려 있고 꼬여 있는지 알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그럼 이렇게 꽁 하고 틀어져 있는 마음이지만 상냥한 목소리와 마음가짐으로 가다듬고 오늘 그 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무엇. 오늘의 무엇은 여행입니다. 좀 설레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누군가의 여행은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1년 하고도 반이에요. 여행을 떠나기 힘들어진 시간들이 말이죠. 특히 해외여행, 나라 밖으로 나가는 여행을 가기 참 힘들어졌죠. 힘들달까 불가능해졌죠. 해외여행 못 가는 게 뭐 그리 아쉬울 일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볼거리 또 즐길 거리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예쁜 풍경도 많고 또 인스타에 올릴 만한 꽤 괜찮은 포토스팟도 많죠. 또 꼭 도시를 벗어나서 어딘가로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호캉스도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사실 호텔방에서 뒹굴거리다가 호텔에서 차려주는 음식 먹고 또 수영장에서 물장구 치다가
저녁에는 또 파티 나가고. 뭐 이게 극락이겠죠, 극락. 뭐 또 해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도 이제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하면 다 맛볼 수 있어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을 감수한다면 현지보다 맛있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니까. 근데요, 그래도요, 저는 해외여행을 참 그렇게 가고 싶어요. 빼박 직장인이라서 아무리 휴가를 영끌해 봤자 앞뒤로 뭐 주말에 붙여도 9일이 나오잖아요. 또 9일이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 유럽이라도 갈라치면은 가고 오는데 하루씩 날리고 결국 여행하는 기간은 6일하고 반나절 정도밖에 안 되죠. 게다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비행기 값에 숙박비에 뭐 돈이 그냥 순삭이에요, 순삭. 근데도 그걸 또 그렇게 가고 싶어요. 가면 뭐 극락이 기다리고 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고생길인 게 뻔하죠, 뭐. 낯설고 물설고 말설고 인종차별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길도 헤매고 소매치기도 무섭고. 근데 그래도 말이에요,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왜일까요? 뭐 허영 같은 걸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허영 부리고 싶으면 꼭 여행이 아니라도 부릴 수 있잖아요. 여행처럼 그렇게 고생스러운 방법이 아니라도 뭐 충분히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나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을까? 아마도요. 아마도 말이에요. 저는 그 이방인이 되는 기분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생겼고, 다르게 말하고, 또 다른 냄새가 나는 내 자신이 되는 그 경험 말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자극적인 비일상의 경험,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행의 그 모든 과정들이 말이에요. 얘기가 나온 김에 말이라도 한번 여러분 같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7박 9일짜리 유럽 여행 말이에요. 뭐 오늘 막 여행을 막 같이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딱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것까지만 해봐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퇴근입니다. 퇴근. 퇴근을 해야 여행을 떠나죠. 너무 현실적인가요? 금요일 저녁에 웬만해선 칼퇴되는데 안 될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나 휴가 가니까 오늘은 칼퇴할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 눈치 보이는 상황도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제가 끊는 비행기 티켓은 주로 KLM, 네덜란드 항공입니다. 이 네덜란드 항공을 굳이 선택하는 이유가요, 자정하고도 한 20분쯤 넘겨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0시 20분쯤 비행기가 떴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직장인에게는 참 너무나 감사한 스케줄이잖아요. 살짝 칼퇴 못해도 비행기 놓칠 일 없는 틀림없는 스케줄. 그 비슷한 시간에 출발하는 항공사들이요, 주로 아랍권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항공, 아니면 뭐 터키 항공 등인데, 요 동네를 경유했다가 가는 길이 꽤 멉니다. 그래서 가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써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올 때도 시간을 그렇게 쓴다는 얘기겠죠.
또 터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럽권이라고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위치상 그런 문제는 없는데 연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짐을 분실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좀 많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여행이 또 순탄하지가 않아지니까 딱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연차 하루 더 내는 게 그렇게 힘든 저 같은 사람들에게 최적의 항공사가 유럽 여행을 가기에 최적의 항공사가 저는 네덜란드 항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스케줄상 가기 직전까지 마음에 좀 여유가 비교적 있죠. 근데요, 그래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일단 가능하다면 6시에 칼퇴근하고 집에 가서 1시간 만에 짐을 싸는 겁니다. 짐 쌀 때 저의 철칙은 들고 뛸 수 있을 만큼만 싼다. 그리고 기내 반입이 가능한 캐리어에 싼다. 사실 유럽 도착하고 나면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주로 택시 타는 일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 짐이 무거우면은 이제 나이 먹어서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막 마음은 조급한데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짐은 웬만하면 들고 뛸 수 있을 만큼의 무게로. 그리고요, 짐을 붙였다가 짐이 늦게 도착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수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잃어버리는 일은 별로 없지만 말이죠. 제가 한 번 당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행 초반에 스케줄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뭐 이를테면은 이것저것 프린트해서 넣어뒀던 자료도 다 분실하게 되고 세면도구나 옷가지 같은 것부터 일단 처음에 다 사야 되니까 왠지 좀 아까운 돈이 막 나가고 또 그거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여행 시작할 때부터 약간 시무룩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기내 반입합니다. 그래서 기내 반입 캐리어만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길지도 않은 여행에 하루 이틀 날리는 거 좀 아깝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사실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봤자 가서 왠지 쓸 것 같아서 챙긴 물건들 가서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게 되면 현지에서 쇼핑하는 것도 여행의 재미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1시간 만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짐을 다 싸고 나면 일단 공항으로 빠르게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8시에서 9시 사이에 도착을 하게 되죠. 아마 항공기에 탑승하라는 콜이 11시 반쯤 해서 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남습니다. 한 3시간쯤 남는 거예요. 하지만 또 뭐 시간을 여유 있게 유유자적 쓰지는 않습니다. 먼저 키오스크 체크인을 합니다. 이날이 오기 전에 미리 항공사를 통해서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체크인하고 자리 지정까지 해뒀고 붙일 짐도 없으니 키오스크에서 간단하게 체크인하는 것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카운터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검색대 통과하고 나면은 바로 면세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아, 인천공항의 면세구역.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화려한 조명과 번드르르한 상품과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향수 광고들, 술 광고들. 하지만 면세점 들리지 않습니다. 짐이 무거워지는 건 딱 질색인데다가 사실 면세점에서 살 거 이미 온라인 면세점에서 다 구매해뒀거든요. 이따가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항공사 라운지로 고고싱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연회비, 피 같은 연회비를 더 내고 또 이제 비싼 신용카드 이제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항공사 라운지 주는 신용카드 말이에요. 이거 되게 플렉스 같고 돈 아까운 일 같은데 그래도 연회비는 신용카드에 따라오는 혜택들로 어떻게든 대강 뭐 없는 셈 칠 수 있고 또 항공사 라운지를 이용하는 이 기분이 또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라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런 신용카드를 써서 항공사 라운지 카드, PP카드라고 하죠. 그걸 좀 받아서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렉스라면 플렉스고 호사라면 호사인 항공사 라운지에서 하는 샤워를 좀 해볼까요? 비행기에 8시간 정도 이제 갇혀있게 되잖아요. 경유하기 전까지. 근데 비행기에서 보낸 8시간 동안 사람은 왜 그렇게 또 꼬질꼬질해지고 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찝찝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기 딱 정말 직전에 샤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항공사 라운지의 샤워 시설이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대한항공 라운지나 아시아나 라운지를 가는데 아시아나 라운지에서 보통 샤워를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깨끗이 씻고 나서 간단하게 또 라운지에서 저녁 식사 마치고 나면은 이제 1시간 반쯤 2시간 전쯤이 되는 거죠. 출발하기. 그래서 온라인 면세점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럼 또 면세점으로 가는 거예요. 항공사 라운지를 나와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찾고 나면은 이제 다시 또 다른 공항 라운지로 갑니다. 이래서 또 PP카드가 중요하죠. 저는요, 온라인 면세점에서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주로 파운데이션 같은 생필품류를 좀 사는데 또 그게 필요가 없는 시기에는 또 그것도 사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면세점 쇼핑의 기쁨은 많이 못 누리는 편입니다. 별로 면세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들도 없고 제가 뭐 비싼 뭐 디자이너 굿즈 같은 거를 살 것도 아니라서 면세점 쇼핑에 대해서는 또 제가 같이 즐거움을 나누기가 힘들겠네요. 하지만 자, 면세점에서 물건 찾아서 2번째 항공사 라운지로 왔으면 정말 즐겨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라스트 신라면 한 컵과 맥주 한 잔. 대한항공 라운지 보통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2번째 라운지로는 맛있죠. 음식들 준비되어 있는 것도 맛있고 이것저것 좋은데 저는 이것도 촌스럽다고 해도 할 말 없지만 비행기 타기 직전에 먹는 신라면 한 컵이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왠지 앞으로 9일 동안 이 신라면의 맛을 느낄 수 없겠지라는 비장한 마음도 들고요. 뭐 사실을 말하자면 먹고자 하면 못 먹을 건 또 없습니다만 요즘 유럽의 아시아 마켓들 다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하지만 또 왠지 가가지고 몇 끼니 먹을 것도 아닌데 그 중에 한 끼니를 신라면으로 먹고 싶은 생각도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라면 한 컵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라운지라고 한다면 밀러 생맥주 한 잔. 이게 또 맛있죠. 요 맥주 한 잔 딱 먹고 나서 노곤노곤해 하고 있을 때쯤 되면은 자, 이제 탑승하라고 신호가 뜹니다. 그러면은 슬슬 탑승구 쪽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배도 든든하겠다. 뭐 맥주도 한 잔 마셨겠다. 몸도 마음도 풍요롭죠. 어차피 좌석도 지정해 놨으니까 뭐 서두를 것도 없이 슬슬 가서 비행기에 탑승하면 됩니다.
저는요, 장거리일 때는 주로 복도 자리에 앉아요. 왜냐면 일단 창가는 너무 춥거든요. 잘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추위 많이 타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다리 뻗을 겸 한번 또 일어나도 줘야 되고, 중간에 간식도 챙겨 먹으러 가야 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복도가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밤에 출발하는 비행기잖아요. 창밖 풍경이 사실 볼 게 별로 없어요. 또 볼 만큼 보기도 했고, 어차피 이따가 경유할 때, 단거리 구간 탈 때 창밖 풍경은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별로 아쉽지 않은 마음으로 복도 자리에 앉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에 탔는데요. 이게 또 이것대로 즐겁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 비행기에서 사육당하는 8시간 참 좋아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 주죠. 졸다 깨보면 또 밥 주죠. 또 졸다 깨보면은 간식 주죠. 또 졸다 깨보면은 도착해 있어요. 이 매직 너무 좋아합니다. 아, 다들 기내식 맛없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거저거 다 열심히 사드시고 오셔서 그런 겁니다. 굶으면 다 맛있어요. 너무 꼰대 같은 소린가요? 근데 전 사실 웬만해선 기내식이 그렇게 다 맛있더라고요. 뭐 맛있어서 맛있나요? 여행길이니까 맛있죠. 자, 자정 넘어서 출발한 비행기예요. 뭐 밥 먹고 술 한잔 받아서 마시고 나면 보통 골아 떨어져요. 또 오늘 금요일까지 인수인계 하느라고 우리 열일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좀 정신 차려서 좀 먹고 영화 좀 보다가 먹고 하다 보면은 도착합니다. 새벽에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유럽 땅을 밟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착륙할 때 설레잖아요. 안전하게 착륙할 거 알면서 사실 약간씩 덜컹덜컹하는 그 기분이 또 스릴 있고요. 그래서 또 도착하고 나면은 이 새벽녘의 환승이란 걸 하죠. 스키폴 공항에서 보통 이제 유럽 EU 국가로의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또 좀 떨려요.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뭐 하러 왔니? 나 관광하러 왔어. 어디 갈 건데? 뭐 베를린 갈 거야. 베를린 가서 뭐 할 건데? 미술관 가고 공연 볼 거야. 숙소는 정했어? 여기 호텔 바우처 있는데 보여줄까? 아, 정말 뻔한 얘기죠.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입국 심사할 때 이거저거 물어보는 게 약간 떨려요. 왠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입국 심사관의 눈길도 조금 무섭고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걸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환승 구간. 아, 공항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녘에 환승이란 거 참 묘해요. KLM 타고 자정에 출발했는데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니까 새벽 4시 반쯤 됐어요. 요것도 참 기분 묘하죠. 시간 어디로 갔을까? 하루가 지난 걸까? 하루가 뒤로 흐른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공항이란 공간이 말이에요. 북적이는 것 같으면서 북적이질 않아요. 새벽녘이 특히 그렇죠. 당연히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고 환승을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만 얼굴에 졸음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만나는 얼굴들이 모두 어찌됐든지 간에 여행자의 얼굴이라는 거죠. 게다가 암스테르담 공항이라는 것도 참 재밌어요. 네덜란드어라는 게 워낙에 생경하잖아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독일어쯤은 왠지 살면서 인사말 정도라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덜란드어는 또 달라요. 공항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적혀 있는 안내 표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 나 한국 떠나왔어. 여기 내가 모르는 곳이구나 라는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덜란드 사람들 왜 이렇게 키가 커요? 다들요, 빨갛고 키 크고 그게 저의 네덜란드와 암스테르담에 대한 인상입니다. 사실 공항 밖으로 나갈 여유는 보통 없어요. 2-3시간 정도 기다려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또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다음 이제 그 환승 비행기는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구간이라서 또 별로 고생스럽지도 않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출발해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하는 것까지 함께 여행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네요. 요거저거 디테일한 것까지 아주 깨알같이 필요 없는 TMI들 다 끌어모으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가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여행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왠지 또 공항에 가고 싶고 설레고 들뜨고 그러네요. 여러분, 남은 여행 우리 조만간 또 같이 하기로 해요. 언제 들고 올진 모르겠지만 또 준비해 올게요. 저 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noogoo@gmail.com으로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누군가의 무엇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누군가의 취향. 오늘 누군가의 무엇 시간에 너무 설레고 들떠버리는 바람에 누군가의 취향을 소개해 드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질 않았네요. 하지만 꼭 소개해 드려야 될 전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월 30일까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라는 전시예요. 이상, 백석, 천경자, 정지용, 김환기, 이중섭. 자, 이 이름들 중에 그 무엇 하나라도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이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셔야 합니다. 사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우리에게는 암흑의 시대, 또 절망의 시대라는 인상이죠. 하지만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 당시 예술가들은 세계제 1차 대전을 겪은 이후 열에 달떠 있었습니다.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꿈과 패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저는 기억해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법한 경성의 모단 보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예술에 달떠 있었는지를 엿보실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전시입니다. 전시 내용도 너무나 아름답지만요, 그 전시 자체의 구성도 꽤나 즐겁습니다. 온전히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을 마무리했네요. 다음 주에는요, 조금 또 특별하고 색다른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누구였습니다.